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요, 구정차장님, 네. 지금 권력 승계에도 부정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김주애, 딸 김주애의 후계자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미 벌써 김정은은 후계자를 지금 낙점해놓고 이 김주애에게 권력을 넘기겠다는 걸 좀 시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한 북한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백두혈통이 후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아무리 김주애를 내세워서 권력 승계 의지를 피력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아니 지금 가중돼 있는 만성 그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ICBM 개발하고 그 핵미사일 개발하면 북한 주민들이 잘 살게 될 거냐. 이런 실질적인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주애를 아무리 내세운다 하더라도 이 북한의 어떤 경제난을 가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딸 김주애가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바로 옆에 서서 같이 팔짱을 끼고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복장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국정원이 김주애에 대해서 첫 유력 후계자 인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국정원은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었는데요. 당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정원장께서는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4개월 전만 해도 성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이 이렇게 조금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워낙 지금 빈도도 잦고 옆에서 이제 자리를 굳혀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일견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언급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요. 이거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국정원이 지금 후계자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네. 자, 그다음에 김정은이 지금 나이가 이제 아직 40 이제 되기 직전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앞으로 20년, 30년 이상 더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위 독재자가 자기 2인자를 곧바로 공개를 한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북한에서 그것도 여성을 위에 예를 들어서 장남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분석은 저는 여전히 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보면요, 김정은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가 소위 말해서 선대가 통치를 하고 있는 기간 안에 권력 안으로 나타난 거는 거의 죽기 전이거나 혹은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여전히 김주애의 역할은 김정은을 선전하기 위한 아이돌과 같은 역할이다. 어디든 보면 왕가에서 공주들이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든요. 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냐. 저는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 오성 장군이 딸 김주애에게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얘기하는 모습도 북한 매체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부분을 선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결국 뭐냐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백두혈통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지 이게 후계자라서가 아니라 결국 왜냐하면 소위 이설주에 관해서 저렇게 행동을 안 하지만 김정은의 자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두혈통으로서 존중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까지 보는 건 너무 좀 저는 단순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북한 내부에서는 연일 딸 김주애를 띄우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대외적으로는 최근 지진이 발생한 일본으로 이례적인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도쿄 일본국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카카.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네, 구정차장님. 사실 연말에는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일본 놈들이라는 표현까지 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각하라는 호칭까지 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저렇게 표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고요. 한 가지 이제 일본의 경우는 뭐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위로한다.
이런 전문을 보냄으로써 북한도 하나의 어떤 외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정상 국가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일본 그 기시다 이 총리에 대해서 각하라는 이 극존칭까지 써가면서 보낸 것은 지금 한미일 3국의 어떤 협력 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견고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한미일 3국 중에 하나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이 한일 갈등을 좀 촉발시키기 위해서 일본에게는 굉장히 깍듯하게 대하고 대신 앞으로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떤 막말을 쏟아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욱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